불고 튀는 정치 토크 정치 펀치. 뉴스파이팅 배승입니다. 4부 정치 펀치로 시작합니다.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 김용남 개혁신당 정치기 의장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이게 노래가 있죠. 시그널이. 아이고. 돌아오라 오래도록. 아니 근데 예. 포스터 사진을 다시 찍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얌전한 모습으로 찍어서 이렇게 박싱하는 거로 이렇게 강력한 예. 강렬한 포즈로 한번. 또 근데 우리 얼굴이 많이 변했죠. 님은 돌아오라 소렌토가 아니라 마이웨이를 부르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마이웨이 가고 계신데 왜 자꾸 마이웨이. 마이웨이 어떻게 부르죠? 까먹었어요. 밴디드 인 마이웨이. 마이웨이 가고 계신 우리 개혁신당의 정치 기자 가양 오늘 좀 이야기 나눠보는데요. 야, 예상을 깨고요. 문화일보는 일면에 완전 오보를 썼다 해서 어제 난리가 났어요. 우원식 의원이 국회의장 후보로 선출이 됐습니다. 네. 어차피 추미애 아니었느냐 이런 반응이 있었는데 아니었어요. 어떻게? 역시 원내 선거는 네. 참 예측이 어렵죠. 예. 우리가 원내 선거 그러니까 국회 안에서 이루어진 선거 즉 현역 국회의원 내지는 당선자들이 유권자로 참여하는 원내대표 선출이라든지 국회의장 후보 선출 네. 이런 거를 얘기할 때 예. 그런 표현을 가끔 쓰잖아요. 최악의 유권자들이다. 정말 또 현역 의원들은. 또 해보셨잖아요. 현역. 속을 알 수 없으니까 네. 도통. 네. 근데 어제 그게 극명하게 한 번 더 증명이 됐어요. 네. 뭐 다 굳어진 대세 아니냐 이런 그렇죠. 얘기를 했는데 네. 뚜껑을 막상 열어보니까 의외의 결과가 나왔던 것이고 예. 제가 보기엔 민주당이 그래도 운이 따라요. 운이 따라요. 예. 운이 따라요. 왜냐하면 대세로 밀어붙여서 그냥 그 대세가 굳어지는 정당이 있는 반면에 의외의 결과를 만들어내면서 네. 이게 몰아붙인다고 되질 않는구나 이런 걸 한 번 더 각인시켜 줬잖아요. 어떻습니까? 뭐 원내 선거 어렵다는 예. 말씀 저도 어제 그 선거 결과를 보고 동감했습니다. 몇 가지 원인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뭐 일반적인 언론이나 뭐 정치 평론가들이 얘기하는 거 말고 그건 일반적인 거는 일단 추미애 비토론이 좀 있었다는 거죠. 네. 추미애 개인적으로. 당선인이 예측 불가능성이 너무 크다. 그리고 고분고분하게 민주당이 추진하려고 하는 국회에서의 뭐 법안들을 예. 잘 들어줄 수 있을 것이냐. 지금은 후보로서 뭐 굉장히 약속을 다 하고 있지만 예. 막상 당선인이 됐을 때, 그러니까 의장이 그렇죠. 됐었을 때의 예. 이 통제 가능성 이런 부분들을 우려했다는 것과 예. 또 하나는 민주당 내에 뭐 정통한 사람들 얘기는 추미애 후보가 네. 대권 불출마 선언을 안 했었다는 거예요. 처음에. 네, 예. 대권 불출마 선언을 안 했었기 때문에 아하. 혹시라도 뭐 이재명 그 당대표의 대권 가도에 어깃장을 조금 넣을 수도 있는 거 아니냐라는 뭐 경계심이 있었다고 하고요. 뭐 다양한 의견들이 있지만 상당히 의외였던 건 사실입니다. 네. 근데 보면요. 이게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요. 상당히 그 충격을 받았을 것 같은 것이 향후에 뭐 지난번에도 체포동의안도 있었습니다만 여러 가지 변수가 생길 수 있잖아요.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그렇죠. 일단 드러내놓고는 얘기를 못하더라도 예. 무기명 투표에서는 의외의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게 또 한 번 확인이 된 것이죠. 네. 이재명 대표뿐만 아니라 제가 보기엔 이번 의장 선출에서 가장 정치적 타격을 심하게 입은 사람은 물론 추미애 후보 본인 제외하고 예. 박찬대 원내대표예요. 그래요? 신 원내대표 되자마자 네. 뭐 이른바 후보 정리를 앞장서서 하는 모습을 보였잖아요. 네. 그런데 그게 의원들 눈에 비춰지는 거는 예. 저 원내대표 됐다고 너무 업된 거 아니야? 아. 아니 어떻게 원내대표가 의장 후보들을 정리를 해요. 이게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기수도 그렇고 아니, 선수도 그렇고. 예. 저는 그런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게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걸 하길래 민주당도 이제 경직화되는구나. 네. 뭐 그리고 그 막판에 작년 3월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나왔던 발언, 뭐 네. 윤심이 당심이고 당심이 민심이다 이런 취지의 비슷한 발언이 민주당 내에서도 나오길래 예. 민주당도 이제 갈 때까지 가는구나라는 어. 생각을 했는데 그런 게 오히려
유권자들의 그러니까 네. 민주당 당선자들의 반발을 불러일으킨 거 아닌가 싶어요. 근데 이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네. 이재명 대표가 약간의 이중 플레이를 했었던 거 아닌가라는. 오히려. 그러니까 추미애 의원은 뭐 명심이 당심이고 당심이 민심이고 뭐 이런 어떻게 생각하면 예. 좀 지나칠 정도로 명심팔이를 했는데 우원식 후보도 뭐라고 했냐면 딱 한마디 했잖아요. 형님이 적격인 자리입니다. 이 얘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적극적으로 어쩌면은 뭐 추미애 후보를 밀지 않았을 가능성도 좀 있다고 보는데 아, 그런데도 그래도 객관적인 분석은 그거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추미애 후보 개인에 대한 비토론 특히 재선 이상급의 이른바 조금의 비명 네. 친문인 그 의원들은 모두 추미애 후보를 뽑지 않았다. 아. 이런 분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당원들한테는 추미애 당선인을 민다 해놓고 네. 사실 의원들 앞에 가서는 형님이 하셔야죠. 이렇게 했을 수도 있다는. 그러니까 그런 이중 플레이가 가능했다라는 분석들이 나오는 게 네. 왜냐면 워낙 뜻밖의 결과였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지금 뭐 거의 분석표. 20표 이상 차이가 났다는 걸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생각하기 힘든 결과였잖아요. 그렇죠. 무효표는 한 표도 안 나왔다고 하는데요. 이게 지금 당내 중진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박찬대 원내대표가 뭐 교통 정리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비판이 많았습니다. 어떻습니까? 그건 예. 제가 봐도 오바한 거예요. 오버한 거예요. 예. 원내대표 물론 우리 같이 중앙당 시스템을 갖고 있는 나라에서는 당의 투톱이라고 하죠. 네. 당대표와 원내대표. 근데 미국 같이 중앙당 시스템이 없는 곳에서는 사실은 원내대표가 1인자거든요. 네. 우리는 이제 당대표가 그렇죠. 있으니까 예. 2인자 정도로 하는데 원내대표 막강하죠. 예. 세죠. 그리고 모든 법안이나 원내에서 정당 간의 교섭의 대표권을 가진 사람은 원내대표가 맞는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 내의 최고 어른이고 국가 의전 서열로 봐도 2위인 네. 국회의장을 선출하는 과정에서 신임 원내대표가 이렇게 뭐 부산이 움직이고 노골적으로 누구를 지지한다는 뜻을 내비치는 거는 전례가 전혀 없었거든요. 네. 그 민주당 현역 의원들이 곱게 볼 리가 없죠. 그래서 예. 원내대표 선출은 추대 형식으로 되고 딴 사람들이 다 중간에 기권했습니다만 이게 누가 누굴 찍었는지 확인하기 어려운 무기명 투표에서는 진심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럼 이재명 대표 연임 될 수 있을까요? 저는 이번 그 선거 이재명 대표의 연임의 어떤 변수가 될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아, 그래요. 이게 뭐 명심팔이를 한 것과 이재명 본인이 나가는 것은 선거 자체가 완전히 다르다고 생각이 예. 들고요. 당대표는 또 원내 선거가 아니잖아요. 당원들, 권리당원과 책임당원 또 민심 일부를 반영해서 민주당이 당대표를 뽑는데 지난 2년 전에 몇 퍼센트 얻었습니까? 77%인가 얻었던 거 아니에요? 예. 이재명 대표가. 근데 지금 2년 전과 비교했을 때 이재명 당대표의 위상, 당내 위상, 당원들을 상대로 한 위상은 그 이상으로 높아졌을 거고 그때는 그래도 뭐 박용진이라든가 뭐 강병원이라든가 이른바 비명계 의원들이 나와갖고 소신파. 이렇게 좀 예. 뭐 승부를 벌이기도 했지만 이번에 후보 자체를 찾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그래요. 박용진 의원 또 출마하지 않을까요? 그럴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엔 박용진 출마할 의원. 것 같은데. 다른 걸 좀 여쭙고 싶은데 바로 이 우원식 의원이 후보에 선출된 거 이 자체를 두고 국민의힘의 윤상현 의원은 민주당 다르다. 우리가 위기감을 가져야 된다. 이 민주당의 자정 노력이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하거든요. 저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사실은 작년 3월에 있었던 국민의힘 전당대회하고는 전혀 다른 모습이죠. 그때는 전당대회 때 그냥 대세론을 억지로 만들어가면서 억지로 사실상 예. 뭐 용산에서 찍은 후보가 당대표로 선출이 됐잖아요. 물론 원내 선거는 아니었습니다만 워낙 출발할 때 지지도 차이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는 만들어진 당대표가 나왔는데 예. 이번에는 대세론으로 쫙 굳어가는 줄 알았더니 뚜껑 열어보니까 아니다 네. 이거죠. 근데 추미애 후보가 강성이다.
그래서 보다 온건한 우원식 후보에게 표가 몰렸다는데 사실은 19대 국회 할 때 그 환노위에서 같이 상임위 활동을 했거든요. 여기서 우원식 예. 그 의원하고요. 의원님이 네. 아니라고. 예. 아니 근데 제가 경험한 우원식 의원은 같은 상임위에서 예. 충분히 강성이에요. 그분도 강성인데. 예, 충분히 예. 강성인데 그거보다는 어떤 그 떨어진 후보에 대한 반감이 더 컸던 거 아니면 대세론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의 문제 의식이 더 컸던 거 아닌가 싶은데 어쨌든 윤상현 의원의 분석에 대해서 저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네. 앞으로 이재명 대표가 정책적 어프로치까지 한다고 하면 진짜 그 국민의힘은 위기 아닙니까? 지금 삼권 분립이 예. 흔들릴 정도의 네. 처분적 법률까지 동원해 가면서 사실 처분적 법률이라는 거를 국회의원 분들 제외하고는 뭐 전 국민이 네. 얼마나 이해하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우원식 이제 의장 후보가 된 거죠. 공식. 예. 뭐 당선이 되겠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유일한 긍정적인 거는 추미애 의원 당선인보다는 조금 더 온건하다는 거지. 예. 민주당 이런 얘기했잖아요. 중립이 몰 가치는 아니다. 이렇게 그렇죠. 얘기를 하면서 네. 이재명 당대표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들이 법안으로 잘 통과될 수 있도록 뭐 그 다 반영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앞으로 22대 국회 굉장히 어려운 거죠. 저희 뭐 108석 갖고 버티기에는 상당히 국회 내의 예. 힘만으로는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추미애 뭐 당선인이나 우원식 의원이나 똑같다 뭐 이런 입장이시네요. 이 국민의힘의 상황에서는 뭐 아직도 친윤 비윤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만은 최근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공공장소에서 목격담 이게 뭐 올라오고 있습니다. 또 뭐 원희룡 정장관과 뭐 만찬다고 다음 주부터는 뭐 행보를 시작한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요. 일단 뭐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 전부터 전당대회 출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그리고 그걸 앞두고 이른바 몸풀고 있는 과정 아닌가. 네. 그 총선 패배 이후에 잠시 잠행을 했습니다만 그 잠행 기간이 그렇게 길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예상을 했는데 예상대로 이제 예상대로? 다시 대중에게 노출되기 시작하는 과정이 아닌가 싶어요. 어떻습니까? 전화 받은 거 없어요? 한동훈 전 위원장과 함께 했었잖아요. 저는 총선 뭐 때도. 일상적 문자 메시지 정도만 뭐 교류하고 있는 정도인데 정치적 현안과 관련해서는 한 번도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말씀하신 적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목격담 정치라고 하는데 예, 어떻습니까? 이것을 이제 어떤 식으로 생각하면 언론이 좀 과잉 해석한 거지 일상적인 행동이 이제 워낙 SNS가 발달하다 보니까 이게 이슈가 되는 거지 도서관 가고 뭐 칼국수 먹으러 다니고 그런 거 자체 내가 의식해 갖고 뭐 연출했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아니 그래요? 우리 도서관 갔는데 회사 그만둔 다음에 저도 제일 먼저 간 곳이 도서관이었는데 제가 도서관에 가면 뉴스가 안 되지만 예.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가면 뉴스가 될 수는 있는 거죠. 근데 너무 공개석상에 앉아 있던데 도서관에서도 좀 구석탱이 앉아도 되는 거 아니었습니까? 또 모자 쓰고 갈 수도 있는 거 아니 아니었어요?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에는 옷을 조용히 정말 도서관 화려하게. 가서 예. 책 보고 싶으면 마스크를 쓰고 가죠. 그렇죠. 좀 너무 화려했던 거 아닌가 싶은데 어떻습니까? 저도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등판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고 봅니다. 저는 만약에 제가 조언하는 자리에 있었다면 처음에는 네. 총선 끝나서 처음에 잠깐의 휴지기를 갖겠다고 했었을 땐 옳은 결정했다고 말씀드렸겠지만 그래서 지금은 자신에 대한 그 때리는 사람이 너무 많아졌잖아요. 예. 뭐 가장 뭐 대표적인 인물이 홍준표 대구시장이겠죠. 그러니까요. 예. 그리고 이 총선 그 백서를 만드는 과정에서 저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책임론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그 문안이 포함되진 않았다고 보는데 워낙 그게 화제가 되다 보니까 예. 이게 백서가 한동훈 죽이기의 일환인가? 라는 식으로 해석되는 거잖아요. 예. 이런 일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내가 지금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는데 라는 생각들을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요. 또 이렇게 얘기했어요. 총선 말아먹으네. 이렇게 또 저격을 했습니다. 총선 패배해서 자유롭지 않은 건 사실인데요. 또 홍준표 시장의 이런 저격은 또 어떤 의도가 있는 걸까요? 홍 시장님이 요새 아주 열심히 하고 계시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차기 총리 후보로서의 가능성이
아직도 상당히 높다. 그래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거죠. 뭘 바라고 하는 것이다. 예. 아니 예. 이 정치인들이 네. 뭐 타인에 대해서 좋은 얘기할 때도 있고 나쁜 얘기할 때도 있는데 좋은 덕담은 그냥 의례적으로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예. 아무런 어떤 그 이익 없이 남에 대해서 험담을 하진 않아요. 그건 자기에게도 다 빚으로 쌓이는데 뭐 하려고 그런 얘기를 하겠어요. 네. 그건 다 제가 보기엔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총리를 위한 것이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계속 듣는 얘기는 총리 카드가 살아있다라는 그래요? 겁니다. 예. 근데 그게 뭐 현실화 될지 살아는 있는데 현실화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뭐 지금 얘기 계속 공 시장이 내놓고 있는 거는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앞으로의 자기의 대권 가도의 예. 가장 큰 라이벌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싹부터 잘라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강하게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뭐 지금 언론의 평가는 그거 아닌가요? 홍이 때리니 한이 산다 이런 거 아니에요? 싹을 자르려고 했는데 네. 걸음을 원래 주고 있었군요. 보리밟기라고 봄에 이제 보리가 웃자라지 않도록 네. 먼저 밟으면 더 잘 자라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 양상으로 흘러가는 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그런 경우 상당히 많죠. 그렇죠. 윤석열 대통령도 윤석열 당시 예. 검찰총장이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 징계하겠다고 막 하면서 순간부터. 정치적으로 예. 성장했던 거잖아요. 그러면 때리면 크는 경우 많아요. 그러게 말이에요. 아니 그래서 차기 당권 주자인 윤상현 의원 세미나도 열었고 나경원 의원도 지금 세미나를 열었는데 이 한 전 위원장의 출마론이 영향을 미쳤을까요? 근데 원래 예정돼 있는 행사고요. 그래요? 네, 예. 그리고 이분들이 두 분 다 5선 국회의원이 되는 분입니다. 이번에 22대 국회의원이 되면. 그러네요. 이 정도 중량과 정치적 역량을 쌓았다면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는 행보를 신경 쓸 게 아니라 자기 플레이를 해야 되죠. 예. 그리고 당대표를 하겠다는 사람이 누구 나오면 나는 안 나가고 저 사람이 나오면 내가 나가고 이런 거는 전 옳은 그 정치적 태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예. 의장 후보로 선출된 우원식 의원이 5선이에요. 그래요. 예. 같은 5선들이에요 다. 그러네요. 사실은 의장을 해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을 선수들이에요. 맞네요. 5선이면. 예. 그러니까 국회 내에서 물론 6선 의원도 있습니다만 5선 이상이면 최고참이거든요. 그리고 그렇죠. 정치적으로는 예. 뭐 이룰 수 있는 거는 거의 다 이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뭐 5선 이상급에서 당대표 아니면 뭐 4선도 충분한 선수고요. 뭐 당대표 노리는 게 이상할 수는 없죠. 할 수는 없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한동훈 전 위원장 또 나오면 정치펀치 날려보기로 하고요. 이번에는 개혁신당 얘기 오랜만에 나왔는데요. 이준석 대표가 자신과 앙숙으로 알려진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안철수 의원이 그 해병대원 특검법 찬성 입장을 밝힌 데에 따른 건데요. 어떤 의도로 읽혀야 될까요? 어떻게 개혁신당부터 이야기를 들어봅니까? 그러니까 네. 그 안철수 예. 의원이 최상병 특검법에 대해서 찬성 입장을 밝힌 거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가 감사하다 이렇게 얘기한 거잖아요. 예. 그거 보세요 그러면. 예. 원래는 뭐 굉장히 그 뒤에서 아니, 앙숙이었잖아요. 사이가 좋고 나쁜 거를 떠나서 예. 그 상황 자체가 그러면 최상병 특검법은 누가 주도했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걸 노린 거죠. 내가 주장하고 내가 적극 주도했던 거에 대해서 찬성 입장을 밝혀주셔서 감사하다 그러면 이준석 대표가 주가 되는 모습이잖아요. 네. 그걸 노린 거 아닐까 그걸 노린 싶어요. 것이다. 어떻습니까? 저는 이재명 개혁신당 대표가 지금 자신의 정치적 명운을 최상병 특검에 걸고 있는 거 아닌가요? 그래요. 예. 지난번에 그 탈당할 때도 최상병 특검 박정훈 대령의 네. 뭐 이 눈물 아니면 박정훈 대령의 어머니가 국민의힘 열형을 당원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라는 식으로 계속 최상병 특검과 관련해서 네. 목소리를 내왔고 근데 그게 이제 통과되는 과정에서 국민의힘에서 몇 개의 이탈표가 나오느냐가 중요한 상황인데 네. 일단 안철수 의원이 자기는 최상병 특검법안에 대해서 찬성하겠다고 했으니까 개인적인 친소관계 그러니까 사감을 떠나서 자신의 정치적 대의에 동참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뭐 감사하다는 얘기 했다는 건 뭐 충분히 가능한 얘기라고 봅니다. 국회의원이 되니까 좀 달라지는군요. 알겠습니다. 아니 근데 이 공직선거법 상황은 수사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준석 대표가 주가 되는 상황을 본인이 만든 만들어가고 거죠. 있다. 예. 알겠습니다. 이 특검법과 관련해 가지고 국민의힘은 이탈표를 고심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낙선 의원이 50여 명에 달하는데 이 재의결이 와서 한다고 하면 이 이탈표가 많이 나올까요?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래요. 물론 그 마지막 본회의 때 몇 명이 출석하느냐가 중요한 변수일 수 있습니다만 네. 55명 정도 되는 국힘의 낙선 의원들. 네. 하지만 5월 29일까지는 현역 의원이죠. 네. 그러니까 5월 28일쯤 열릴 거로 예상되는 본회의에서 네. 대략 한 18표 내외 정도의 이른바 반란표가 나오면 네. 특검법이 통과될 수 있거든요. 근데 가능성 저는 꽤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네. 지금 총선 참패 이후에 뭐 최근에 논란이 된 검찰 인사부터 해서 대통령실의 스탠스가 전혀 바뀐 게 없어요. 너무 그 강공 드라이브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네. 그거에 대한 반감도 어느 정도 생기지 않을까 싶어요. 어떻습니까? 이러면 추경 원내대표 당 밖에서 예. 보시는 모습이고요. 당 내에서는 이게 최상병 특검의 일부 내용에 대해서 공감을 하더라도 이게 절차적으로 사법체계 전반에 대한 근간을 흔든다. 또 삼권 분립을 완전히 무력화시킨다라는 네. 그 공감대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우리 당내에서의 이탈표가 그렇게 많을 거라고 저희 당에서는 생각하고 있지 않고요. 왜냐하면 이게 그 대통령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거 내가 만약에 거부권 행사 안 하면 직무유기 가능성이 있다라고까지 얘기를 했는데 네. 이에 대해서 상당히 공감하는 그 당내 국회의원들이 많기 때문에 18표의 이탈표가 나올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아까 안철수 의원처럼 몇 분 정도가 네. 공개적으로 찬성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 정도의 뭐 이탈은 있을 수는 있겠죠. 겉으로 알겠습니다. 이제 얘기하는 분은 소수입니다만 네. 그 아까 의장 후보 선출도 그랬지만 이 무기명 투표는 알 수 없어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속으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지켜보도록 하고요. 이번에 검찰 인사가 있었어요. 2년에 한 번씩 있는 정기 인사를 4월 총선이 있어서 좀 미뤘다고 하는데 또 검사도 하셨으니까 이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제 검사장급 이상 간부 인사는 대략 1년에 한 번 하죠. 예. 평검사 인사는 2년에 한 번 합니다만. 근데 최근 한 4, 5년 동안은 거의 8월 내지는 9월 인사였어요. 그러니까 여름 인사였거든요. 네. 계속. 그리고 지금 이번에 인사가 난 검사장들이 작년 9월에 임지에 갔던 것이거든요. 예. 근데 채 1년이 안 돼서 인사가 또 났죠. 근데 금년 9월에 이원석 총장의 임기가 끝난단 말이죠. 네. 그러면 총장 다시 또 해야 되죠. 임명해야 될 거 예. 아니에요? 그 9월에 총장 인사와 관련해서 인사요인이 또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인사를 5월에 하는 거는 서너 달 있다가 또 인사요인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좀 이상하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인사의 의도가 뭐냐라는 의문이 제기되는 것이고 예. 이게 영부인 수사와 관련해서 그 수사 라인을 다 바꾸기 위한 인사 아니냐. 네. 뭐 당연히 제기될 수 있는 그 입장이다. 주장이죠. 근데 어떻습니까? 검찰에서는 원래 2월에 인사 수요가 있었는데 네. 이게 총선 때문에 총선에 그 미칠 영향을 고려해서 미뤘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뭐 이원석 검찰총장이 명확히 얘기를 했잖아요. 수사는 수사고 인사는 인사다. 예. 그리고 이번 그 인사와 관련해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 이 협의를 했는데 시기까지 다 그럼 검찰총장이 얘기하는 걸 들어서 인사하는 겁니까? 자, 인사권자는 자기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의 인사권은 저는 충분히 보장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다만 뭐 여러 가지 뭐 언론이나 야당에서 제기하고 있는 것들이 있으니까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또 종합적으로 인사가 이루어졌었으면 좋겠습니다만 결국에는 수사 결과로 검찰은 말해줘야 되는 겁니다. 예. 수사가 법리와 원칙에 따라서 다 지금 하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민주당이나 뭐 일부 시각에서는 미리 예단해서 이게 다 감싸기 아니냐.
수사 결과를 보고 얘기를 해야지 수사 결과도 나오지 않았는데. 왜 그러느냐. 네. 알겠습니다. 수사 결과는 아니, 좀 뭐 질문 좀 드릴게요. 예. 그 수사 결과 지금 수사 중인데 또 공교롭게도 김건희 여사가 5개월 만에 공식 석상에 네. 나타났어요. 이거와 맞물려서 어떻게 좀 논평해 주시죠, 다. 시기적으로 보면 공식 활동을 재개할 만한 시기는 아닌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상황상. 왜냐하면 검찰 인사와 관련해서도 당장 영부인 관련한 수사 때문에 이런 거 아니냐라는 네. 그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인데 다만 네. 지금 5개월 이상을 자맹을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영부인이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안 보이는 그 기간을 얼마나 더 오래 가져갈 수 있겠느냐. 그 자맹하는 것도 이상하잖아요. 영부인이. 네. 그러니까 그런 고민 끝에 한 것이다. 캄보디아 총리의 방한 시기로 잡은 것 같은데 네. 잘못하면 그 불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대통령께서 취임 2주년 기자 회견을 통해서 네. 충분히 사과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1월에 박절하지 못했던 측면이 있다라는 데서 한 걸음 훨씬 더 네. 나아가서 현명하지 못한 처신에 대해서 사과드린다. 예. 충분한 첫 사과를 했고요. 그리고 또 검찰 수사는 수사대로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네. 지금 김영남 정책의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음. 대통령의 부인이 공식 석상에서 너무 오랫동안 자리를 비우는 것 자체도 어떻게든 이상하다.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네. 생각하는데 지난 그 5월 15일 부처님 오신 날 행사에서도 김건희 여사께서 했었던 일에 대한 뭐 감사의 인사가 있었고 예. 또 캄보디아와는 뭐 그 소년의 그렇죠. 그 심장병 심장병. 수술 도와준 인연도 있고 해갖고 뭐 그런 종합적인 상황들을 대통령실에서 정무적으로 고려했다고 봅니다. 저는. 그렇군요. 대통령실에서요. 신문 지면에 윤 대통령 얼굴이 잘렸다고 신문사에 전화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뭐 좀스럽다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아니 그런데 대통령실에 언론 담당하는 사람 입장에서야 당연히 뭐 할 수 있는 전화를 겁니다. 예. 해야겠죠. 안 하면 직무유기인가요? 그러니까 아, 예. 아니 누가 뭐래도 이제 사진의 통상 우리나라 대통령은 국내 신문에 사진 실리게 예. 되면 항상 중앙을 차지하는 게 통례고 그럴 수밖에 없는데 이게 뭐 일부 예. 잘려 나간 거에 대해서는 전환을 할 수 있는데 다만 아주 완곡한 부탁의 취지로 전화를 했기를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기자 입장에서. 저는 예. 청와대 출입했었고 이거 그 대외협력 비서관실에 있는 대외협력 비서관이 전화한 것도 아니더라고요. 아, 보니까 그래요? 예. 밑에 있는 행정관이 전화한 것 같은데 잘못됐다. 신뢰 관계에서 이거 좀 너무했던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아까 완곡한 어법이었다면 이거를 이렇게 뭐 공적으로 다시 예. 기사화했다는 거는 전 좀 약간 뭐 저도 기자 생활을 했지만 유감스러운 측면이 있습니다. 또 이 매체가 그동안 그래요. 대통령실과 가깝지 않은 매체였기 때문에. 하필이면 예. 알겠습니다. 근데 오늘 사진 한 장이 여러 오늘 가지 여기까지 해야 사실을 돼요. 보여주는 경우가 많죠. 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정치펀치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지금까지 김용남 개혁신당 정책위의장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이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